지난 시간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치료 활동과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 정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실내 공간에 적합한 식물의 선정 방법과 분류법 등 실내 조경 식물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실내 조경 식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내 조경 공간을 많이 공부하셨는데요. 사실 전문적으로 식물을 도입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내 조경 식물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 그렇게 공간 안에 많지 않더라도 작은 화분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는 그런 용기가 생기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내 안에 오염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먼지 같은 것들을 흡착시키기 위해서 잎이 큰 식물들을 가져다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식물들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식물이 그런 특성이 있으며 또 식물의 크기와 잎의 형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내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만 묶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한 선호도도 국민성이라든지 사람의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식물이 달라지는데요. 전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식물의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자, 선호되는 실내 조경용 식물의 조건을 보면요. 최근에는 선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늘어진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요. 지역적으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점점 이런 유연하고 늘어지는 식물들을 선호하는 것 볼 수 있고요. 또 신선하고 녹색인 것들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이 큰 것보다는 작거나 좁거나 긴 것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무늬종으로는 노란색이나 붉은색, 밝은 무늬가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것들이니까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꽃색은 원색이 아닌 것으로 연분홍색이나 연노란색, 파랑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선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형태가 아름답거나 병충해에 강한 것, 관리가 용이한 것, 내음성인 식물 이것이 선호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음성인 식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내 공간 안에는 광조건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물 종류 가운데서는 음지성 식물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분류하실 때는 커다랗게 광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온도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또는 수분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광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요. 얼만큼 빛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양지성 식물, 음지성 식물, 그리고 그 사이를 반음지성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내 공간 안에는 첫 시간에 배웠듯이 광조건이 외부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지성 식물이 선호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합한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음지성 식물들은 주로 꽃을 관상하는 것보다는 잎을 보는 쪽의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오늘의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녹색의 잎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식물을 쭉 보시면서 거의 녹색 식물이다, 왜 이렇게 꽃이나 또는 특성 있는 식물들이 안 나오지 하는 것은 실내 조경용 식물은 광조건 때문에 음지나 반음지성 식물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온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온도 조건에는 선호한 적당한 온도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를 해주는데 그 적당한 온도라는 것은 그 식물의 원산지가 바로 가장 적합한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에 따라서 열대성 식물 또는 아열대성 식물
또 온대성 식물, 한대성 식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물을 공부하실 때 지금 얘기했던 광조건에 따른 분류하고 그 다음에 원산지에 대한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하나하나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 보실 때마다 그 식물이 음지인지 또는 양지인지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의 포인트로 삼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 조경 식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처음 시간에도 좀 보셨듯이 많이 알려진 식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비하고 피토니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로 잎의 형태나 이런 것도 특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식물은 음지나 반음지에 잘 적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달아 놓는 형태로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 키가 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덮어두는 지피용, 그라운드 커버용 식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한 아셔야 될 것이 식물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식물을 어떤 위치에 놓아야 되는가 이것도 또한 실내 조경 식물을 공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화분 하나만 가져다 놓으실 때는 그냥 분째로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조경 공간에 연출될 때는 지금 보는 아이비나 피토니아 같은 것들은 저층에 그라운드 커버용으로 덮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비뿐만 아니라 이 피토니아도 굉장히 선호되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녹색이면서도 이렇게 흰색의 잎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쭉 여러 개 같이 이용이 되면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토니아도 조경 공간에서 아래층에 지피용 식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물들을 보시겠는데요. 자, 반면에 지금 보시는 이 마란타와 같은 식물은 아까 보던 식물보다 굉장히 잎에 반점도 크고 좀 얼룩덜룩하죠. 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열대성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십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온도 조건이나 또는 저광도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실내에는 적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우리가 보통 실내 공간에 많이 들어오는데 단 이미지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요. 반면에 아디안텀 같은 식물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자, 이 식물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잎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디안텀 같은 식물들은 매달아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이 식물은 공중 습도가 충분한 곳에 놓으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습기가 많은 공간에 아디안텀 같은 식물을 도입하면 좋게 되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식물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 강론적으로 쭉 먼저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식물들이 거의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 한국 자생수종 중에서 음지에 잘 견디는 식물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들을 보면요. 백냥금과 자금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백냥금이나 자금우는 우리나라 남부수종으로 자생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은 그 환경 조건에서 실내에 들어오기 가능한데 아까 마란타나 이런 것처럼 이국적인 느낌보다는 좀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곳에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색의 식물만 쭉 도입되다가 지금 보듯이 이런 열매가 있거나 붉은색이 들어가는 것은 아주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식물들은 한국적인 느낌이 필요할 때 도입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녹색의 식물 중에서도 포엽이라든지 아니면 간간이 꽃이 색채를 가지고 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꽃이 피는 종류들을 따로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실내 조경 공간을 구성하실 때 색채로 포인트를 준다거나 할 때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펠란드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펠란드라 요 식물은 노란색 꽃이 피는데요. 그런 특성하고 지금 이렇게 흰색의 잎맥이 강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강한 느낌을 줍니다. 또 안스리움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꽃의 별명은 그 플라스틱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선명한 붉은색인데 이것은 이게 포엽이고 꽃은 이 가운데 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엽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컬러가 있는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이 실내에 들어오면 포인트 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이 쭉 있다가 지금 같은 안스리움의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 같은 거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스리움도 많이 선호하는 식물이 되죠. 계속 이어서 꽃이 피는 식물들을 좀 볼까요? 자, 보면 지금 이 포인세치아 같은 것도 지금 이 붉은색 요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데 크리스마스용 식물이라 그래서 12월 겨울철에 우리가 많이 보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외부에서는 식물을 볼 수 없는데 실내 정원에서 바로 이런 식물들을 통해서 공간을 연출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 익소라도 이렇게 붉은색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또 이런 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색과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스파스필름이라는 이 식물도 이 흰색에 이것이 아주 상징적이고 은은하고 느낌이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요. 카랑코에도 약간 색들이 여러 종류가 나타나지만 이런 식물도 실내 공간 안에서는 하층 식재용으로 이용해서 군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꽃식물들 또는 꽃이 아니더라도 색채가 있는 식물들을 이용하게 되면 실내 공간에서 포인트 식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식물을 보겠습니다. 자, 요 군자랑 같은 식물들도 오렌지색을 볼 수가 있고요. 코딜린에는 잎인데 잎 뒷면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아주 특이한 색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특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던 뭐 장미, 백합 이런 식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관엽들 이런 식물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색채나 형태에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식물을 보시면요. 자, 이 식물은 좀 보셨을 거예요. 크로턴이라는 식물인데 녹색의 잎인데 좀 얼룩얼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에 담아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가을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식물도 실내에 많이 들여오고요. 그 다음에 코레우스 같은 식물들은 색채별로 종류가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붉은 계열이죠. 그래서 이런 붉은 계열들을 잘 활용해서 바닥을 덮어준다든지 하는 용도로 쓰면 아주 효과적인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을 보시면요.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디펜바케아 같은 식물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크림색의 그렇죠? 크림색의 이런 색채가 지금 이중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실내에선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펜바케아 같은 것도 색채에서 또는 형태에서 굉장히 선호되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내의 건조함이라든지 또는 실내 안에 여러 가지 그 좀 악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그 내성이 강한 식물로 이런 드라세나 같은 것들, 드라세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실내에 아주 적응을 잘하는 식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관엽식물들이고 실내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내 조경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도 키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상층목, 중층목, 하층목 그리고 지피용 식재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경 공간을 구성할 때 키가 큰 것, 중간 것, 아래 것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데요. 외부 조경보다 실내 조경에서는 이 하층 식재하고 지피용 식재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식물을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층목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식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라우카리아라는 식물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상층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약간은 동양적인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공간이나 또는 서구적인 공간 모두에 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침엽수 같은 느낌도 좀 있죠. 관엽식물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식물도 많이 이용이 되고요. 파키라라는 식물도 이런 상층에서 많이 활용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키가 좀 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층에 식재를 하시고요. 이어서 또 잎이 굉장히 큰 식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테라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이게 잎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막 그렇죠. 자, 이런 식물들 잎이 굉장히 커서 큰 뒷부분을 뭐 가린다든지 뭐 할 적에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물처럼 잎이 이렇게 큰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알로에처럼 잎이 두껍고 질감이 딱딱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육식물이라 그래서 이런 다육식물은 그 자체가 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물의 습성 같은 것들도 우리가 형태를 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잎이 큰 식물, 잎이 딱딱하고 질감이 거친 식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식물을 관리하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육식물처럼 잎이 거친 식물들은 물을 적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딱딱하고 거친 식물들을 몇 가지 볼까요? 자, 대표적인 산세베리아를 보겠습니다. 이 산세베리아는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가고 마치 뱀처럼 이렇게 길이로 쭉 자란다 그래서 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무늬도 좀 그렇죠. 자, 이거 아주 열대식물인데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실내에 둘 수 있는 식물이고 건조에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이런 식물을 우리가 산세베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의 그 형태나 질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는 방법도 유추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계속해서 구즈마니아 같은 식물들도 굉장히 이런 식물들도 우리 건조에 잘 견디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 꽃도 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실내에서 도입할 수 있고 모아서 군식을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물들을 계속 쉬었다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실내 조경 식물을 광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했죠. 또 온도 조건에 따라서 원산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한다고 했죠. 또 식물을 분류할 적에는 수분 조건, 얼만큼 물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습생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식물을 중생식물이라고 하고 좀 전에 보았던 알로에 같은 것들은 건생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의 수분 요구도에 따라서 형태가 굉장히 딱딱하고 질감이 투박한 것들은 주로 건생식물이 많고 보드라운 것들은 이런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식물이 수분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식물의 형태와 질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식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식물은 알로카시아라 그래서 상당히 잎이 크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열대 밀림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인데 고온 다습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은 습기 있는 주변에도 많이 도입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습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식물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식물들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경 정원을 만들면은 그 물이 있는 곳에는 수생식물을 이용하셔야 되고 물가 주변에는 이런 습생식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 촉촉한 토양에는 지금 보시는 그런 습생식물들을 도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이제 점란 같은 것들은 이렇게 폭포 주변 같은 데 이용을 하면 좋은데요. 자, 이런 점란, 물론 이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시간 한계상 몇 가지만 보면 이런 점란 같은 것들도 폭포나 벽천 주변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겁니다. 네프롤레피스는 자, 요거는 우리가 보스턴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행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요거는 건조에도 잘 견디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들은 걸어두면 행익용으로 하면 굉장히 넓게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 같은데 화분에다가 그대로 심어서 걸어두는 형태로 이용을 하게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점란도 그렇고 네프롤레피스는 또 걸어두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을 지금 나눠서 보실 때 여러 가지 혼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걸어두기에 적합한 식물들을 보면요. 지금 아스파라가스하고 스킨답서스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아스파라가스 같은 것들은 매달아 놓기도 좋고 하층 식재도 좋은데 굉장히 잎이 보드랍습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막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식물이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스킨답서스입니다. 요거는 실내에서 가장 잘 매달아 놓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인을 한다거나 뭐 계단 주변을 이렇게 늘어지게 한다거나 할 때 가장 많이 도입하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스킨답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걸어두는 형태로 우리가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층 정도에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서는 쉐플레라 같은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잎이 단순하기 때문에 조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쉐플레라라고 하는 식물이고 팔손이 이것도 이런 거는 중층 정도에 우리가 쉽게 많이 모아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쉐플레라 같은 것들은 인조 수목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물에 이런 데 흔하게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쉐플레라나 이런 종류들도 많이 도입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물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잎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분에 하나씩 등장해도 좋은 것으로서 잎베고니아하고 러브체인 같은 식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잎베고니아 같은 식물은 음지식물인데 여기 이렇게 잎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이 굉장히 낮은 음지에서도 식물이 광을 가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잎베고니아, 그 다음에 러브체인도 늘어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우리가 선호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내 조경의 특징적인 식물들을 화분에다 하나씩만 넣어서 키워도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셔스, 디펜바키아 이런 식물들도 실내 공간에 적합한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식물들을 우리가 보면요. 자, 아주 잎의 모양이 특이해서 수박 무늬 모양 같은 것이 있는 페페로미아 같은 것들. 자,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그 형태나 이런 모양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작은 분에 넣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재를 이용한 공간들을 보면요. 자, 지금 보듯이 지피용 식재만 가지고도 조경 공간이 멋있게 탄생을 했습니다. 뭐 쉐라기넬라라든지 뭐 이런 지피용 식재만 가지고도 이런 바닥면의 식재를 통해서 우리가 멋있는 조경 공간이 연출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공간에 보면 지금 식물을 바닥 쪽에 충분히 이용을 하거나 화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분의 아래쪽에 식물을 더 더딥혀서 굉장히 풍성한 식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피식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계속 보면 컨테이너나 지금 보듯이 아래쪽에 이렇게 식물을 도입을 많이 했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층에도 이렇게 잎이 큰 식물들, 그 다음에 꽃이 있는 식물들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간의 느낌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물들은 전체를 덮어주도록 하여서 흙이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덮어주는 그런 용도로 이용하기에 좋고 이렇게 해서 실내 조경 마무리가 깨끗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실내 조경의 또 좋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층 식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식물을 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는 모아서 식물 이렇게 모아서 땅을 덮듯이 이렇게 식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뭐 구주마니아 같은 것들도 쭉 모아서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물들이 도입된 사례들을 보면 그 공간 안에 크기와 전체 높이를 생각하여서 식물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보시면 수목의 높이를 생각하셔서 전체 천정고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층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식물을 도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면요. 지금 높이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1, 2층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에는 높은 수목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식물이 또는 1층인데 천정고가 좀 낮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식물이 이렇게 수고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이 높은 공간 안에
행잉하는 기법으로 도입되는 사례들도 있었죠. 자, 그럼 지금 보듯이 이렇게 식물을 높은 공간 안에 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태와 공간에 맞도록 도입하시는 것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채광 조건에 따라서 또 그리고 광 조건이 안 좋더라도 조명 시설이 어떤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명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고 가운데 부분에 천정에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광 조건을 확인하셔서 식물의 선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던 실내 조경용 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들은 특별히 선호되는 것들을 보면 선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늘어진 것들 많이 선호하고요. 신선하고 녹색이고 그 다음에 잎이 작고 좁고 긴 것 그리고 큰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색채에 따라서도 선호되는 경향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원색이거나 또는 분홍색, 노란색 이런 것도 많이 선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형태가 아름답고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가 용이하고 내음성인 것들이 실내 조경에서 선호되는 식물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식물의 종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것 외에도 관엽식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내 식물, 특히 관엽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느냐 하는 것이 실내 조경 디자이너로서 전문가다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물의 종류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내 조경의 설계 기법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웠던 이런 많은 식물들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설계와 어떠한 표현 기법이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